내 마음의 골든타임. 이 시간 말씀에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교회에서나 이웃집에 방문했을 때 또는 자녀의 학교에서 이런 아이 또는 어른을 만난 적이 있는지요? 사람과 눈을 전혀 마주치지 않고 말을 하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사람을 피해서 혼자 구석에 숨어 있거나 특이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아이나 어른. 이런 경우를 처음 보게 되면 왜 저러나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이들의 경우는 무서워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 두려워 피해야 하는 위험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콧물 눈물 나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증상은 오티즘, 자폐라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일 뿐입니다. 물론 조절하기 어려운 증상이죠. 대부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되겠지요.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오티즘, 자폐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통해, 이해를 통해 이러한 증상을 가진, 자폐 증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또 함께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자폐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이미 자폐에 대해서는 듣고 또 많이 본 그런 증상을 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티즘은 우린 그냥 자폐 이렇게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올더 ASD라고 불리워집니다. 의사소통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인데요. 주로 생후 2년 안에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올더,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왜 붙어 있을까요? 그냥 오티즘 디스올더이라고 하면 될 텐데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증상의 종류나 정도의 차이가 마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증상이 아주 약해서 마치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잘 기능하고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전반적 발달 장애와 같이 모든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심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폐는 모든 인종에서 모든 경제적인 그룹이나 또 교육의 정도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자폐가 간단히 치료되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평생에 걸쳐서 어쩌면 경험해야 되는, 싸워 이겨야 되고 또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증상이긴 하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증상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DSM-5라는 미국 정신질병분류 편람에 따르면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그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인터랙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영역은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특이한 행동, 그리고 특이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또는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생활 부분에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왜냐하면 그 앞서 두 가지 증상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기능을,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인, 나타나는 경고 증상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증상들을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제한된 흥미, 반복된 행동,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에 띄는 증상입니다.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행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행동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또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행동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거의 시선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눈 맞춤이 없습니다. 아이 컨택이 어렵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할 때 쳐다보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경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불렀을 때,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거나 아니면 대답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로 또는 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다 해도 그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말만 아주 길게 하는 그런 소셜 큐를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또 몸의 움직임이나 그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과 매치되지가 않습니다. 슬픈 얘기, 슬픈 상황에서 웃는다던가, 그리고 좋은 상황에서도 찡그리면서 운다던가, 그러한 이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표정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 톤이 일반적인 대화를 하거나 자기 표현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마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 음의 높낮이가 없이 그냥 플랫하게 마치 로봇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톤 오브 보이스, 목소리 톤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던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부분의 의사소통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현저히 낮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의 내 마음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847-813-907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